안녕하세요. 승금쪽대 유재우입니다.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대의 방산기업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복형 금감원장도 심사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9 자주포, 천무, K21 장갑차, 무인 장갑차, 그런 국방 관련된 제작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항공기 관련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최근에는 조선호까지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죠. 2024년 1월에 작년 1월에 15만 원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 정도에 30만 원, 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30만 원에서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죠. 77, 8만 원 찍고 현재 60, 6, 7만 원 하죠.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게 오른 우량 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1조가 넘었죠.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 넘었고, 지난해에는 배당을 주당 1,800원 했죠. 시가로 보면 뭐 한 1%대 정도 돼요, 배당률이.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미 수주한 잔고도 작년 기준 72조에서 올해 기준으로 한 33조 수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하고 하마스, 그런 전쟁이 있으면서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고, 우크라이나가 위협을 받으면서 유럽이 미국이 약간 미심쩍은 태도를 취하면서 국방비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상 GDP의 0.35% 이상 재정 적자를 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폐지를 했죠. 역대급 양적 완화를 실시할 거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독일이 주식시장에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죠. 유럽 자체도 유럽 방위군 움직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돼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유럽 쪽, 그리고 사우디, 중동 쪽, 세계 전 지역에서 군수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조선업도 수요가 많고요. 좋은 일이죠. 그런 기업을 키워왔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가성비 좋은 군수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국가로서는 상당한 국익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한국은 주식시장이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2,50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테슬라를 그냥 기준으로 보면 450불 갔다가 200불에서 450불 갔다가 다시 220불까지 찍었으니까 테슬라가 한 320불까지, 320불에서 30불까지는 찍고 빠져도 다시 빠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이렇게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 상황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증권시장에서 사실 이럴다 할 주식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가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나 이 방산주, 특히 한화 3대 방산 기업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요번에 증자가 원래 기존의 주식이 4,560만 주가 있는데 13.6%를 증자를 해요. 그래서 496만 주를 증자를 합니다. 공모가액은 60만 3천 원. 작년 1월에 15만 원 했던 거 1년 3개월도 안 돼서 60만 3천 원에 사야 된다, 그 정도로 회사가 이제 좋아진 거는 있는데, 저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놓고 조금 몇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70만 원대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33조 됐어요. 지금 60만 원, 66, 7만 원 하니까 30조 되었죠, 시가총액. 굉장히 많은 겁니다. 60만 3천 원이면 7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좀 버겁죠. 버거운데, 기존에 수주한 금액이 뭐 한 32, 3조 정도 되니까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60만 3천 원으로 이렇게 또 잡은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제가 이 증자를 한다는 거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채를 쓰느냐, 아니면 자본을 늘리느냐, 증자를 하느냐. 부채를 늘린다는 건 회사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 회사채 발행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비용 때문에 아마 회사채는 접은 것 같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없어서 증자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산업체가 부채 비율이 높아요. 왜 높으냐면 먼저 수주를 받고 설비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제품이 다 나오게 됐으니 수주를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그런 면에서도 좀, 부채 비율 면에서도 고려가 됐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동성 현금 자산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오션에 1조 3천억 지분을 매수를 했어요. 돈을 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지분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 하나가 33%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7.5%
한 2, 3%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하고 일부 기관, 외국인이 한 61%. 그렇게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여유가 있어요. 현금이 아직도 한 1조 원 이상 있는 상황이고, 지금 증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3조 6천억인데 역대 최고입니다. 1조 2천억은 국내에 시설 투자를 하겠다. 2조 4천억은 해외에 있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내지는 투자를 하겠다. 조선업 관련돼서도 그렇게 나눠져서 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유동성 현금 자산이 1조 원 정도 이상이 있고, 하나고션을 지분을 1조 3천억 원 매수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60만 3천 원에 한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증자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주주 가치가 좀 희석화되죠. 그리고 주가가 66만 7천 원 하는데 60만 3천 원에 유상증자한다?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에 대한 과연 고려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상법 개정 왜 하려고 그래요? 이사회에는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대표이사와 회사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도. 그래서 그 규정을 넣자는 거거든요.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사회. 근데 그 규정을 안 넣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규정을 넣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여가 될 수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관여가 될 수 있어요. 이사들이 다 대표이사, 재벌의 측근들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선진화되지 않은 자본시장입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건데 옥신각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려아연이 빚 갚겠다고 2조 4천억 유상증자 한다고 그 지분 경쟁하면서 MBK하고 그런 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8천억에서 1조씩 버는 회사가 빚 갚겠다고 2조 4천억을 유상증자한다? 그것도 뭐 60만 원, 70만 원으로? 그런 그 도덕적인 상실이 있는 기업가, 그리고 증권시장,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엄히 그런 부분은 경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갖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금 유동성 자산이 여유가 있고, 하나오션에도 그렇게 지분 매수한 현금 유동성 자산이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가 일정 부분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증자를 해서 주식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김승현 아들, 그 회장 아들 3세 30억 자사주 매입한다죠. 그 대표이사 몇 분 하고 해서 46억을 매입한대요. 자사주 46억을 매입하고 3조 6천억을 증자를 받겠다? 46억이 자사주 매입입니까? 삼성은 10조 있잖아요. 46억이 자사주 매입한다고 공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일반 소액주주들을 속된 말로 이 정치권에서 국민 개돼지로 알듯이 일반 투자자를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구 때문에 있었습니까?
소액 주주들 때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6억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공시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게 기업가입니까? 저는 그런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 투자자가 46억 하시는 분도 있어요. 46억이 자사주 매입이다. 하나는 급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그러면 요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약에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미래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죠.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유상증자 던져놓고 미래에 가서 어떠한 결과가 상당히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현 시점의 유상증자가 악의적이고 약간의 위법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손해 난 거 이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화 관련 임직원들한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뒤따르는 유상증자가 실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국책은행 있죠?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그 은행들이 뭐 하는 은행들이에요? 우리나라 수출할 때 달러 수입할 때 달러로 줘야 되니까 달러로 빌려주고 우리나라 기업들 나중에 수출해서 다시 갚고 그렇게 선순환하는 역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출도 해주고. 그런데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의 10%가 한화 방산 3개사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폴란드 5조 원인가 이렇게 방산 수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일부 국가들하고 수출입은행도 자본금 대비 몇 프로 이렇게 대출 한도가 있어요. 근데 대출 한도가 꽉 차니까 법까지 바꿔가면서 폴란드에 대출을 해주고 잔기로 아주 싸게 해주고 수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책은행의 자본금까지 바꿔가면서 수출을 그렇게 저리로 장기로 해준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기회비용을 우리 일반 중소기업, 한계기업 정말 기술 있고 앞날이 좀 보장되는 회사들이 자금이 어려워서 피해를 상실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그룹이 10%를 갔습니까? 대출 비중이 수출입은행에. 하나가 국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사회적 환원이나 책임 많이 했습니까? 저도 하나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79년도 2월 달에 천안 북일고 3회로 입학했는데 그 당시 김종인 회장인가 계시다가 2학년 때인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8살인가 김승현 회장이 그때 받은 거예요. 차남 빙글에 받고.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근데 저는 하나가 받은 특혜만큼 사회적 환원이나 사회적 책임 안 했다고 봐요. 이번에 유상증자도 주주 소액 일반 투자자를 배려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도 또 돈을 이 시기에 3조 6천억을
고액의 주가가 4~5배 오른 상태에서 한다? 저는 그런 게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길 바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방위산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5B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바이오, 방산 다 비읍으로 시작하죠. 5B 중에 하나가 방산이에요. 이 5가지를 동시에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마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분야, 이 5가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거의 다 따라왔어요. 반도체도 거의 다 따라왔다고 봐요. 나머지는 거의 앞섰다고 봐요. 이 수출입은행에서 한 기업 그룹에 그렇게 몰아주면 생태계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해요. 일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 하나그룹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또 그 외에 다른 협력업체들, 2차 벤더, 3차 벤더, 지속적인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생태계가 조성을 잘 하고 새로운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다른 벤처캐피탈보다 더 연구하고 심사하고 현장 검증해서 발굴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R&D 아닙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되는 걸 태클 거는 것도 아니고 발목 잡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되고 정말 잘 돼서 매출 100억, 100조, 주가 200만 원 넘고, 그래서 액면불환하고 삼성전자같이 제2의 삼성전자가 되길 바라요. 바라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부채와 자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린 의사결정이 향후에 기업의 가치나 주식에 손해를 상당히 입혔을 때 악의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는 그런 증자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이 참 요번 주 한덕수 권한대행 다시 돌아왔죠.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내일 뭐 이재명 대표도 2심 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심은 미뤄지고 있고, 지속적인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환율은 1350원이야 버틸 수 있다고 하는 데가 60~70%고 80%까지 되는데 1450원대에서 지금 10%나 더 오른 상태에서 수출 기업들이 못 버텨요. 대기업도 1450원에 못 버팁니다. 그런 상황에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 자본으로 또 자기 자본을 들여서 몇십 년 키워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어떤 결실을 보려고 하는 상황에 제가 잘 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와도 저도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증권업에도 있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다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열악한 환경과 취약한 정보, 찌라시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일반 소액 주주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피해를 보신다는 거지.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면서 자본 운영을 하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정치와 경제, 사회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 관련 조선업, 그리고 어려운 석유화학, 철강업, 또 자동차업, 여러 기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격려를 드리면서도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